다음 소식은 폭염 관련 소식인데 참 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올해가 계속 여기서부터 이렇게 노는데 춥다고 안 해요. 물론 매년 여름은 더웠습니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올해 여름은 확실히 다른 때보다 더운 거 맞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이렇게나 더웠나 우리나라가 싶을 정도로 더위가 심한데요. 이게 체감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역대급 더위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온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뜨거웠던 여름은요. 기온상으로는 2018년이었거든요. 이때 최고 기온 평균이 37.5도였습니다. 올해는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아서 평균을 내긴 어렵지만 서울이 38도, 경기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평균을 내보면 이때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더위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따져보더라도 작년 여름이 추석 때까지 더웠어요. 아, 맞아요. 굉장히 역대급 긴 더위였는데 올해는 무더위가 7월부터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됐거든요. 이미 폭염 일수가 평년에 비해서 9.6일, 약 열흘 정도 더 많이 기록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정말 역대급 강도의 더위가 역대급 최장 기간으로 이어지는 극한의 여름을 견뎌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홍 기자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하다고 하는 곳이 태백인데 여기도 지금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여름이면은 주로 휴가를 갔던 곳이 강원도 태백이었던 이유가 시원해서였는데 여기가 산이 1,500m, 1,600m 이런 산이 있는 데인데 여기가 지금 오전 10시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사실 기존에 보면은 7, 8월 평균 기온이 한 26도 정도였는데 폭염이라고 하면은 33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지금 전국에서 보니까 한라산만 빼고 이 태백까지도 지금 이제 점령당했다. 폭염에 점령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한라산이 1947m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00m로는 안 되고 한 1900m는 넘어야 되나? 2km 가까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빨간색이 수는 이제 폭염과 관련한 이제 주의보가 내려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피해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올여름 폭염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경기도에서 이달 들어서 43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해서 이런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누적된 온열 질환자가 총 505명이거든요. 그런데 7월에만 438명이니까 정말 대단한 폭염입니다. 또 하나 좀 고역인 것이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 저도 그렇고요. 그럼 지하철역이 어떤 역은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더운 곳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의 몇몇 역사 내부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40도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옥수역이 39.3도, 성수역이 39도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역들은 지상에 위치해 있는 역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더위에 취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하에 있는 역사는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합니다. 하지만 기온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30도를 넘기도 하고요. 또 밀폐 구조이기 때문에 지하에 있으면 공기 순환이 되지 않아서 체감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냉방을 요즘 많이 세게 틀어주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지하철 안은 시원해요. 근데 지하철 바로 승강장이라든가 갈아타러 다니는 길은 덥잖아요. 그러다 이제 드디어 지하철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여기 놓고도 같은 온도를 두고 왜 어떤 분들은 더 춥게 느끼고 어떤 분들은 아니 아직 더 시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양 냉방칸을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에어컨 세요 하고 민원을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금 여기 너무 사람도 많고 그런데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또 민원을 넣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접수된 이런 민원이 무려 16만 8천 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한 300건 늘었는데 이제
물론 이게 300건이 조금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기록적인 더위가 2018년이었고 2024년이었던 걸 생각하면 지난해보다도 그렇게 더웠던 지난해보다 올해 더 이미 지금 여름이 다 가지 않았는데도 이미 16만 8천 건이 됐다. 예.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요 너무 집에서도 그렇고 너무 온도 낮춰서 하면 냉방병 걸리면 또 그렇죠. 근육통 또 목감기도 걸릴 수 있고 예. 근데 또 온도를 너무 이제 말하자면 설정 온도를 높게 하면은 또 덥다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지하철 공사분들도 어디다 맞춰야 되나 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이제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뭐 수천 세대가 정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냥 이런 분들은 밤에도 지금 에어컨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저께 이제 27일에 그저께 저녁에도 경기도 화성에서 한 1,500세대가 정전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어제는 인천 연수구에서 1,400여 세대, 서울 동작동에서도 400여 세대, 이렇게 2,000세대 정도가 또 정전이 됐는데 먼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운데 1,400 세대 중에 인천 연수구에서 700세대 한 절반은 1시간 반 만에 복구가 됐는데 예. 절반은 밤새 복구가 되지 않아서 사실 에어컨 틀어도 잠들기가 어려운 밤인데 너무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화성에서는 복구 자체는 40분 만에 되긴 했는데 그때 마침 승강기 안에 4분이 계셨는데 갇히셨던 거예요. 이 더운 날 승강기 안에서 40분 갇혀 있던 분들 굉장히 덥기도 했지만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까 제주도에서는 좀 이상 현상도 조금 발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티즌들의 제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제주도 해수욕장 해변에 물도 그렇고 모래사장에도 그렇고 이 풀은 마치 점처럼 보이는 해파리들이 많이 지금 출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해파리 이름이 푸른 우산관 해파리라고 하는데 아주 독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이런 해파리들이 갑자기 보이는 이유는 역시 수온 상승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이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이 해파리 떼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요. 저희는 이거를 우스갯소리로 조금 인식을 했었는데 키가 작으면 더 덥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실제로도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키 작으면 서러운데 덥기까지 하려면 더 서럽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고 예. 어떤 면에서는 주의를 굉장히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뭐 키 크면 해에 가까우니까 더 더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더위는 지상에 그러니까 예. 땅에서 복사열이 반사되는 열이 반사되는 열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열이 더 주로 이르기 때문에 땅에서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지상에 가까울수록 예.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 1.5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상당히 이제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예. 성인 키보다는 그래도 낮은 수치잖아요.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되냐면 밭일 하시는 분들. 맞아요. 예. 수그려서 밭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체감 온도가 46에서 48도에 달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한 유모차가 또 위험합니다. 예. 성인이 끌고 갔을 때는 별로 더워 보이지 않은데 낮은 곳에 있는 유모차 타고 안에 있는 아기들. 그렇습니다. 아이는 예. 심지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가리개까지 내리면 안에 굉장히 열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40에서 42도까지 올라갈 수 예.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반려견들은 거의 땅에서 이제 높지 않으니까 반려견 산책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해드려야 될 거. 그럼 김준하 씨 언제까지 이 더위가 이어지는 거냐? 도대체 더위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아. 더위를 잊을 방법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청에 따르면 예. 이 37도 안팎의 더위가 이번 주 내내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후에도 기온이 1도, 많아야 2도 정도 내려가니까 드라마틱하게 시원해지기는 어렵고요. 전국적인 폭염특보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또 여기에 일본에서 지금 북상하고 있는 8호 태풍의 영향 때문에 더위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태풍은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뜨거운 남동풍이 유입될 수 있기 그래요? 때문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밭일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뜨거운 날씨에서는요.